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 한 주 동안 미국 증시가 가파른 반등을 보인 덕에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스냅이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이었었는데 실적을 발표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스냅은 25%가량 주가 하락이 있었죠. 본장 들어서서 훨씬 더 주가 낙폭은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스냅의 실적을 통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구글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그리고 핀터레스트, 이 모든 기업들이 거의 동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때문에 섹터별로 보더라도 이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섹터들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가운데 필수 소비재나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방어적 섹터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집중해야 될 지표들과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살펴봐야 될 것이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GDP 발표. 여기서 역성장이 나오게 될 경우 침체가 선언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태고요. 또 FOMC 회의 결과도 27일, 이 장 마감한 27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면 이제 28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꼭 챙기시면서 이번 주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정리하면서 이번 주 준비해 봐야 되겠죠.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7월 22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스냅발 충격으로 하락했습니다. 스냅의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건데요. 다우는 0.43% 하락했고 S&P 500이 0.9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8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발 충격으로 미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스냅이 거의 40% 가까이 하락했고요. 시게이트가 8% 정도 하락해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중심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냅의 실적은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경고로 들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적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종목별 이슈들과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까지 S&P 500 내 기업들 중 21%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68%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기록했던 77%에 비해서는 소폭 둔화된 수치이기는 하지만요. 역대 평균에 부합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하나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S&P 글로벌은 7월 미국 종합 PMI가 47.5로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7월 제조업 PMI는 52.3을 기록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PMI의 경우에는 47을 기록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50을 하회했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 시기 때 외에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하락했고요. 국채금리 그리고 주식시장도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라든지 금융 섹터 등 다른 섹터들도 하락폭을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구글이 5.8% 하락했고 메타 플랫폼이 7.59% 하락했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냅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스냅은 이날 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무려 39%나 떨어졌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왔고 광고 산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많은 투자 회사들이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그러면서 스냅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스냅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요 기술주들도 함께 타격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는 기업들이죠.
핀터레스트가 13.5%, 알파벳이 5.63%, 메타 플랫폼이 7.59% 하락했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0.8% 올랐는데요. 사용자 수와 매출 모두 기대를 밑돌았고 주당 14센트의 순이익이 예상됐었지만 주당 8센트의 손실까지 나면서 어닝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트위터는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의 책임을 인수계약을 파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돌렸고요. 전문가들은 트위터의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실적이 아니라 머스크와의 계약 파기 무효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지원법을 이유로 강세를 보여왔던 반도체주들도 이날은 하락세였습니다. 엔비디아가 4%, AMD가 3.28%, 그리고 마이크론이 3.69% 하락했는데요. 시게이트가 실적 발표에서 생산 계획을 축소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약 8% 급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피탈원은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 발표로 4.67% 하락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여행과 엔터 부분에서의 카드 사용이 많아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자 1.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슐럼버거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4.28%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연간 전망 역시 올려잡았는데요. 반면에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리스와 같은 에너지 종목들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글로벌 수요 감소가 전망되고 있고요. 리비아산 원유 생산이 재개된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곡물 수송에 합의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 기대를 높였고 유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9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주요 일정들 역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먼저 FOMC가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열리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전달과 같이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비자가 26일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메타 플랫폼과 보잉이 27일,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이 28일에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에서 떠올랐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애프터마켓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운명의 이번 주. 정말 이번 주에는 많은 일들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네, 앞서서도 주간 이벤트 일정을 저희가 봤지만은 매크로, 그리고 통화정책, 그리고 기업 실적 모두 다 이제 주요 이벤트들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가 진짜 운명의 한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CNBC에서는 이번 여름에 가장 중요한 주다라는 그런 표현을 헤드라인에 또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일단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목요일 날 발표가 되죠.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에서는 1.6% 역성장, 그러니까 침체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컨센서스는 0.3% 성장으로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에는 연준이 주시하는 물가 지표인 PCE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또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열리는 FOMC도 관심인데요. 한때 트레이더들은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좀 우려했지만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전망 역시도 좀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실적입니다. S&P 500 기업들 중에 175곳에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특히 빅테크 5대장이 모두 다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어닝 시즌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데요. 팩셋에 따르면은 발표 기업의 75.5%가 실적 컨센서스를 비트한 결과를 내놓았고 EPS 성장률도 6.2%, 1주 전에 5.6%에 비해서 더욱더 높아진 이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지표도 나오고 정말 시장의 향방을 가르게 될 지표들이 또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번 주가 정말 운명의 중요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GDP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말 마이너스로 역성장이 발표가 된다면 1분기가 한번 역성장이 있었고요.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러면 침체를 의미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2분기는 컨센서스 상으로는 소폭 성장세를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소비 부문이라든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미스가 나서 진짜로 기술적인 경기 침체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침체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월가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참고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냐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의 한 위원회가 이 정의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경제 전반에 걸친 상당한 경제활동 둔화가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연속 침체는 이제 기술적인 침체가 됐고 실제적인 침체를 판단하는 근거는 여기에 정의에 나타나 있다. 근데 이 연구소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현재는 가계소득 그리고 소비, 고용 등의 6개 부분을 분석한 결과 침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성장률 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역성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또 해석은 달라질 여지도 있다는 점도 저희가 미리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연결해서 볼게요. 다음 키워드가 앞에 키워드랑 많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자, 반등은 계속된다라는 건데 자,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75bp를 인상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의 시장 반등이 과연 꺾일 것이냐? 일단 마켓워치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장 반등을 꺾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표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표와 함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자, 표에서 보시는 가장 위에 보이는 그래프, 짙은 파란색 선의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선이 지난 6월 22일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올해 연말 연방 기금금리의 금리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로 하나씩 내려올수록 7월 15일 그리고 7월 21일, 7월 22일에 예상했던 올해 연말의 연방 기금금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6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올 연말 연방 기금금리는 연말쯤 되면은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7월 15일과 21일, 22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올 연말에 연방 기금금리는 약 2.5% 수준으로 기대가치가 낮아지고 있죠. 그만큼 연준의 긴축 강도가 좀 낮아질 것으로 완화될 것으로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5bp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 반등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시장은 긴축 강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냐? 그 이유도 중요할 텐데 바로 이겁니다.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가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 못한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죠. 자, 경기 펀더멘털이 둔화되면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한 긴축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 예정된 FOMC의 금리 인상이 정말 시장의 반등을 꺾을 것이냐? 월가의 시장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뭐 컨센서스는 75bp 인상입니다. 뭐 여러 기관에서도 이런 전망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월가에서 연준의 정책을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유명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6월 달에 75bp 인상을 맞췄었는데 이 기자도 75bp 인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론이다. 그리고 뭐 예상대로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도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점은 저희가 쉽게 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시장 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낙관론 쪽을 들여다보면은 펀드 스트레이트의 톰 리 같은 경우에 하반기 내내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금 완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2분기 실적이 우려 대비 굉장히 선방한 결과로 나오고 있다. 세 번째로 다수 기업이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다. 네 번째는 백기투항 심리, 그러니까 뭐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관론도 최대 수준이다. 그러니까 또 좋아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강세장 재개까지 3가지의 전제 조건이 좀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금리가 또 피크아웃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연준이 내년에는 정책 피벗,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서 비둘기파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 깊은 침체라든지 아니면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없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없다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좀 경계감을 나타내는 기관도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연준의 금리의 피크아웃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있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그런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시장 반등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뭐 펀드 플로우도 분석을 하고 네. 그리고 뭐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좀 보듯이 지금 심리는 거의 다 이 반등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최악이라는 상황은 거의 동일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컨트레리언 뭐 베팅, 그러니까 시장에 좀 역발상하는 베팅을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럴 때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뭐 손해도 많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심리적인 그런 기반은 좀 다져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네. 그리고 통화 정책도 조금은 비둘기파적으로 도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예정된 몇 가지 주요 지표들 그리고 관련된 월가의 의견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자, 이겁니다. 나 혼자 잘 나가. 누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까요? 네, 이제 그 2분기 어닝 시즌이 사실 우려 대비해서는 뭐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여전합니다. 뭐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이 기업들이 결과가 어떨까 이렇게 좀 걱정하는 심리가 많은데, 이 가운데서 나 혼자 잘 나가는 섹터를 꼽아보자면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 혼자 또 잘 나가는 기업이 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슐럼버거라는 유전 서비스 기업의 주가가 4% 정도 뛰었는데요. 헤드라인 실적 수치가 일단은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올해 20% 가까운 하이틴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매출 증가율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최소 270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근데 기존에는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가 15% 내외였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CEO 같은 경우에도 단기 경기 둔화 우려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 수익성 개선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생산 역량을 확대하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이제 서비스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슐럼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 서비스라는 세부 섹터 중에서도 나 혼자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할리버튼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이제 관련된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베이커 휴즈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간의 수요 전망이 좀 깨졌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슐럼버거는 견고한 그리고 고성장을 예고하는 그런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약간 엇갈림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에너지 섹터를 우리나라 분들이 한 개의 기업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뭐 ETF 형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실 테니까, 자, 섹터 내에서 이렇게 돋보이는 슐럼버거의 실적에 대한 월가의 평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슐럼버거가 이렇게 좋은
실적과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보이게 될 경우 에너지 섹터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은 높아진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슐럼버거는 실적이 이 기대치를 많이 상회를 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튜더 키터링 홀트 같은 기관에서도 전 부문에서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기대치를 초과하는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 전체가 좀 높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엇갈린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팩셋에 따르면은 에너지 기업들의 EPS 비트 비율이 5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기대치를 충족 못한 기업들도 절반에 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든 섹터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에너지의 성장세는 독보적인 것은 또 맞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매출 서프라이즈 정도,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넘어선 그 정도가 1.3%에 불과한데요. 에너지는 무려 9%입니다. 그리고 분기 말 대비해서 추정치가 그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도 에너지 섹터가 최대로 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레프티네티브 자료에 따르더라도 2분기 EPS가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제외할 시에는 마이너스 3.2%, 그리고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11.3%대 역시 에너지를 제외할 시에는 6.7%다. 물론 섹터 내에서는 좀 엇갈림이 있지만은 네. 전체적인 섹터의 그런 성장세를 보자면은 여전히 좀 독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전체 이익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이길 주식이라는 키워드인데,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 실적 발표 기업들 가운데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기업도 있을 겁니다. CNBC가 비스포크와 함께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기업 가운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실적 발표 당일에도 주가가 오를 만한 주식들을 몇 가지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애플과 알파벳, 또 치폴레와 마스터카드, WWE로 유명한 프로레슬링 기업, 이 기업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일단 시간 순서대로 기업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치폴레입니다. 자, 치폴레는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76%의 확률로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평균적으로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약 1.6% 올랐고요. 자, 같은 날 화요일 장 마감한 직후 알파벳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도 지금까지 70%의 확률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고요. 과거 평균적으로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1.7% 올랐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또 고용 둔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알파벳은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개장 전에 마스터카드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까지 94%의 확률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공개해온 기업이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게다가 지금 기대감도 상당한데요. 모건 스탠리는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는 만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제 금액이 늘어나고 결제 횟수가 늘어나면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돈을 많이 벌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89%의 확률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해왔고요. 물론 이번에는 강달러라든지 PC 수요의 둔화, 고용 둔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체된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모건 스탠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들고 가야만 할 주식으로 애플을 꼽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 개의 기업이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저는 애플과 마스터카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들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이제 시킹알파에 따르더라도 애플이 지난 2년간도 EPS 미스가 한 번도 없었고요. 매출 미스가 딱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요 기관들이 기대치에 부합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이폰이 우려 대비해서 좀 잘 팔리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에 AR이라든지 VR 헤드셋 출시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F증권의 권홍치 유명 애플 애널리스트죠. 이분도 아이폰 14의 생산 차질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코멘트들은 모두 다 이제 특히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코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믿음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또 더해서 그만큼 이번 실적에서도 향후 전망, 수요에 대한 자체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좀 경계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기관도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미스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공급 이슈라든지 지정학적 긴장감 그리고 환율 피해 등을 그 이유로 지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역시 퀄리티가 높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간도 미스가 딱 한 번씩 났습니다. 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런데요. 현재는 컨센서스는 매출이 16%, EPS가 21% 증가했을 것으로 굉장히 비교적 고성장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석 달간도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7건, 하향 조정이 16건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상향 조정이 많았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마스터카드는 역시 해외여행과 관련한 결제 수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 주가가 지금까지 좀 들쭉날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을 빌미로 해서 좀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그리고 주말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